개인적으로 이현행 선생님 진짜 좋아했었는데 돌아가셨죠. 그 시대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큰 세계 대회를 치를 때 정말 그때 대전 엑스포에 미국과 아닌 아메이가 했었어요. 대표 기업이.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막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아메이가 했는데 다른 데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뭐 로봇 박람회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잖아요. 인공지능 막 박람회 이런 거 보여줬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가는 뭐가 있을까 하고 갔는데 쓰레기밖에 없었거든요. 쓰레기 사진 막 큰 화면에가 하수구에 막 거품이 막 돌고 있는 사진, 환경에 대한 인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 인지하고 있구나 싶어서 그때 91년도 5월달에 한국에 오픈했고, 사실은 그때는 1세대 거의 방문 판매 시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정말 돈이 된다는 일이 들어오는데 와봤더니 세제예요. 세제 5가지밖에 안 갖고 들어가거든요. 환경과 관련 있는 5가지밖에 안 가지고 와.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를 팔면 그게 재구매를 하려면 자동차 같은 거는 자동차 세제 엊그저께 누가 그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동차 세제 옛날에 나왔던 거 좀 구할 수 없냐.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요? 좀 안 쓰면 좀 주세요. 새거. 좀 주세요. 썩도 안 해, 희한하게.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자동차 세제잖아요. 뭐 5년에 하나 재구매하려면 아메의 핵심은 재구매잖아요. 5년 기다려요. 5년. 퐁퐁 하나 팔아먹고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한테 막 제품을 전하고 이 사람이 5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그 옆에 사람한테 막 사람 숫자 많은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어야 돼요. 그래야 재구매 텀이 짧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라겠으면 못했을걸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세대는 다단계처럼 이렇게 혼자 파니까 너무 힘들어. 뭐 얘기하지 말고 너 그냥 이만큼 사고 너 이만큼 사고 너 이만큼. 그때는 개업식도 있대요. 그냥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카드를 하나 보내. 나 아미 개업했다. 그거 모르고 개업식에 오면 그 주의사항 보낸대요. 뭐 화장지 막 이런 거 사보지 마라. 그러면 오면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놨대요. 뭐 어차피 개업했으니 뭐 하나 사줘야 되잖아. 그럼 좀 행편이 안 닿으면 5만원, 또 괜찮으면 10만원. 그래서 개업식 한 3번 하면 에스프리 간다니. 한번 해보고 싶네. 개업하려면 우리는 제품을 너무 많이, 개업식 준비만 해도 우리 루비 가겠네. 그렇지 않아요? 새로 다 살려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3세대가 이제 소비자 네트워크, 인터넷이 접목되면서 소비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시절이 있었고, 진짜 아메이가 인터넷 자사 제품을 650가지 위탁 판매, 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많은 제품들 하면서 전자상거래 이 퀵스타라는 게 미국 거예요, 미국. 그리고 아메이는 abnkorea.co.kr이 저희였는데, 이게 4세대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오면서 이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제 5세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5세대 아메이, 맞춤형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작이어서 사실 굉장히 기대도 되고, 아메이를 했던 저도 그때마다 약간 기류가 있어요. 이때 잡으면 되겠다라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열광하고 있는 게 5세대 아메이입니다. 아메이 지금 변화를 보시면 초창기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모습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급성장하게 돼요. 미국에서 돈 버는 일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이고 뭐고 다 있었어요. 사실 소비자로 보면 선생님도 안 할 이유는 없지만 이제 이런 거죠.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산만해요. 어머니 칼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애가 아토피가 심한 것이 정수물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으면 돼요. 이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정수기 사람 얘기 PD 수첩이 나왔어요. 그게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렇게 밑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업을 못하겠어요. 공무원하고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엄청 급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다시 조정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제 점점점 이 조정기를 거쳐서 점점점 성장하다가 딱 요 상황이 오니까 뭐가 터졌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주춤했죠. 근데 사실 저는 코로나 때 아메이 하고 있었잖아요. 아메이 망할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파워가 생기잖아요. 안 모이는 거예요. 못 모여.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난 너무 불안했거든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공부 양이 좀 많아요. 저희들이 좀 심해.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머리처럼 목요일 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병 걸리더라고요. 하고 코로나 때 저는 대학교, 저의 꿈인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어요. 근데 그냥 공부는 좀 했는데 학교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학교를 가지 않고 제가 밖에서 사사로 야매로 사진을 배웠어요. 야매로 사진을 배워서 저는 웨딩샵을 했었거든요. 사진사예요. 근데 그 야매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떤 학벌, 우리는 정말 학벌이 중요한 시대. 대학교를 반드시 나는 꼭 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언제 갔다 했더니 딱 코로나 때 딱 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코로나 때 갔어요. 근데 대학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가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대학교 가려면 선생님하고 상담하자. 무슨 과를 가야 되고 무슨 과. 나는 뭔 과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먼융합이라는 조선대학교 조대 나오신 분 계세요? 저희 선배님이세요. 조선대학교 휴먼융합과를 들어가겠어요. 휴먼융합과가 뭐 하는 곳이냐면 말 그대로 사람과 AI가 만나는 곳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코로나니까. 휴먼융합과 갔는데 한 개도 못 알아듣고 그만뒀어요. 저는 그래서 대학 2학년 중퇴 있는데요. 대학 4학년 나온 사람들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어머, 이 사람이 이런 거 잘하는단 말이야? 너무 진짜 놀랐어요. 뭐 재밌는 이야기는 많지만 다음에 해드리고. 그리고 자격증을 9개를 땄어요. 나중에 코로나가 혹시 그때는 안 끝날 것 같았잖아. 혹시 끝난다면 나는 혹시 끝나서 아메이가 다시 하게 된다면 나는 이 자격증을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뭘 땄냐, 어린이 음식 관련 자격증. 근데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 전 국민이 바리스타 따잖아. 코로나 때 가지 않고 바리스타 일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거는.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 1급, 또 뭐 피부, 퍼스널 컬러, 노인 건강, 하여간 9개를 땄어. 9개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지처럼 딱 9개를 딱 카드 지갑에 딱 넣고 다녔어요. 괜히 껍죽하고 누가 뭐 얘기를 다 다시 던졌어요. 이렇게 쭉쭉쭉. 코로나 때 카드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무서운 코로나가 왔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 살아남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메이가 이제 지금 전체 다단계 시장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아메이가 딱 꺾이잖아요. 이 정도 딱 꺾이잖아요. 다른 데는 태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제품의 뿌리가 강력하게 네트워크, 소비자 네트워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지만 다른 회사들은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매출을 극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2의 도약기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도약계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급성장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빅보너스가 걸려 있었어요. 빅보너스. 평소에 주던 것부터 막 6배 주기로 한 거예요. 1억 번 사람이 6억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성장도 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왜냐면 돈을 벌려고 돈 놓고 돈 먹을 사람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다이아몬드 됐는데 그만뒀다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서 나온 사람. 지금은 예전에는 정말 사서라도 1000만 PB를 했는데요. 여러분 처음 뭐 하신 분들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서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렵기도 하고 매출 대비 PB 대비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제2의 도약기에 아메이가 70주년 기념 특별 보너스를 걸었어요. 그래서 6년간 여기에다 쏟아붓기로 한 거예요. 한국 아메이. 그래서 요즘에 어떤 것을 키워드로 잡을 거냐 해가지고 저희가 잡은 게 사실은 이 100세 시대의 건강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희 또래는 100세 이상 사는 거거든요. 여기 20대는 관리 안 하시면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산다 보장하지 않을 수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가속 노화, 우리가 저속 노화 공부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가속 노화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먹거리들이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람도 건강하게 우리가 건강 수명을 얼마나 건강하게 병이 없이 유병 없이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때 저도 어제 3명 중에 1명이 암이 됐죠. 저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친한 친구가 같이 기도하고 항상 같이 있는 친구 있는데 농협의 상무까지 하시다가 나오는데 여자예요. 근데 어제 저한테 잠깐 보자 하더라고요. 근데 유방암입니다. 지금 오늘 뭐 급하게 손을 써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갔어요. 서울로. 진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시대를 산다는 거, 그 친구도 굉장히 욕망이 많아가지고 조합장도 도전해 있고 다시 나갈까 어떨까 고민하고 있고 또 다른 그 기관에서 오라가기도 하고 암이 꼭 방귀도 안 끼고 그러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제가 엄마 집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 집이 6층인데 엄마 집에 가서 강가 요즘 많이 사요. 6층인데 6층 어떤 할아버지가 저하고 같이 탔거든요. 6층에 딱 몇 층 눌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렸어요. 저는 내리고 봤는데 엘리베이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불안하더라고요. 다시 들어갔다가 우리는 그러면 다시 나와야 돼요. 다시 나왔어. 6층에 있는 거예요.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문을 열었는데 있으면 무섭잖아요. 문을 열었는데 있는 거예요. 한참 뒤에 가는데 할아버지 여기 몇 층 가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나하고 내려가자 그랬어. 내려가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번호를 보고 순간 누를 수도 있잖아. 한번 봐보세요. 어디 몇 층 눌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래. 나갔어. 나갔는데 그럼 여기 사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럼 집은 어디세요? 잘 모르겠대.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을 딱 했어. 내가 잠깐 올라갔다 올게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걱정스러워. 근데요, 제가 봐서는 70, 80은 안 돼 보이시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여기 암이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거의 우리 어른들, 엄마 세대 때 한번 할머니 세대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절염에 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약을 그렇게 많이 먹고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근데 암이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 약 먹이지 않기 운동 이런 거 했었거든요. 약 안 먹이고 키우기 운동했어요. 고객을 만나서 데모를 하고 미팅을 하면 저희를 만나면 암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었고 저희를 만나면 아이들 약을 안 먹이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한번 해보게요. 이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냄비, 코팅 냄비 속에 있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 이런 거 다 공부했대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피부 경피독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웃기게 10년, 20년이 지나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치매에 걸려 있고 어른들은 약이 사람을 죽여요. 우리 엄마가 약을 드려도 식품을 드려도 안 드셔요. 딸 것이 아까워서 안 먹어요, 사실. 주면 아껴, 막. 근데 엄마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훨씬 젊었을 때 뇌수술을 하셨어요.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근데 50대 초반에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뭐 걸어 다니시기도 해요. 요양원에 안 가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를 이렇게 보면서 약을 저녁에 제가 왜